소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6년 만에 근황을 전했죠. 최근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한 정유라 씨는 어떤 사회활동, 경제활동도 못한 채 똑같이 지내고 있다면서 지난 6년 동안 비슷하게 살았다. 끊임없이 기자들이 찾았고 여전히 허위사실에 고통받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제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며 앞으로 허위사실에 대해선 언론사, 국회의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이 같은 의지를 정유라 씨가 실행에 옮겼습니다. 정유라 씨가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을 비롯한 여권 인사 4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 등에서 마녀 사냥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선 마녀 사냥이란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어떤 사건을 둔 채 앞뒤 확인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이나 잘못들을 한 사람에게만 몰아가는 것을 마녀 사냥이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은 채 무작정 분위기에 따라 한쪽 편의 말만 듣고 비판과 비난을 퍼붓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처참히 마녀 사냥을 당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였습니다. 한동안 세간의 관심에서 비켜있던 정유라 씨가 최근 잇따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 근황을 알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보셨을 테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정유라 씨의 말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제른바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지 이제 6년이 됐는데 정유라 씨는 6년 동안 비슷하게 살았다며 끊임없이 기자들이 찾아왔고 여전히 허위 사실에 고통받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조국 전 장관이 왜 내 가족만 가지고 그래? 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는 것을 빗대 조국 수사가 인권 침해라면 자신은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사례를 꼽았는데요. 정유라 씨는 셋째를 출산하며 난소 제거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셋째와 병실에 있었고 출산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검사와 수사관 2명이 입원실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옷을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검찰 측 남자 직원이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정유라 씨는 대표적 사례로 이 상황을 지적했지만 당시 탄핵 정국을 떠올려 보면 정유라 씨에게 행해진 사회적 마녀 사냥은 거의 집단 린치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던 정유라 씨는 이 사건으로 제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며 앞으로 허위 사실에 대해선 언론사, 국회의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해당 방송에서 다졌는데요. 결국 이를 정유라 씨가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을 비롯한 여권 인사 4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국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기자, 방송인 김어준 등을 고소했는데 고소 취지에 대해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저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 허위 폭로가 이어졌지만 저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이제 세상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용기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이들을 고소한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인데요. 조국이 정유라 자신이 한참 전에 쓴 페이스북 메시지를 왜곡 인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정유라 씨의 주장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정유라 씨가 쓴 이 글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글이 어쩌면 국민 감정을 자극했고 국민들에게 정유라 씨가 악마화된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다른 거 한들
성공하겠니? 이런 글이었는데 정유라 씨가 친구 10명 정도에게만 공개했던 A4 용지 2장 분량의 글에서 2줄만 악의적으로 발췌해 조국이 지난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당시 탄핵 집회에 불을 질렀다는 게 정유라 씨의 주장인 것입니다. 정유라 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국민을 상대로 했던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고 그런 취지도 아니었다며 전체 내용은 굉장히 길었는데 그렇게 발췌 왜곡해 정치를 국민들에게 가장 나쁜 마녀로 만들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제밖에도 안민석 의원과 관련해서는 정 씨 가족이 300조 원을 해외에 숨겨놨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렸다면서 이제 와서 말도 꺼낸 적 없다며 발뺌하고 있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주진우 전 기자와 김어준 씨도 방송을 통해 온갖 이야기를 해왔다며 특히 주 전 기자는 정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암시를 수도 없이 해왔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제 인생이 망가지게 된 것은 국회의원들의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 유포와 최소한의 확인 없이 받아 적은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지만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최성원 씨를 무속신봉자로 몰며 근거 없는 허위 보도를 했던 한국경제TV가 당시 보도를 정정하며 공개 사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경제TV는 최순실 작년 봄까지 서울 근교서 수차례 구판 벌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 씨가 무속인의 신당을 수차례 찾아가 한 번에 200~300만 원짜리 굿을 부탁했다는 허위 보도를 내보냈던 바 있습니다. 제2와 관련해 한국경제TV는 5년 만인 올해 4월 26일자 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정정 보도문을 통해 자신들이 전제한 과거 기사가 허위였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처럼 당시 탄핵 광풍 속에서 잘못됐던 사실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일, 늦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016년 하반기 미르재단 및 K스포츠 재단 관련 보도를 필두로 최순실이라는 낯선 이름이 매스미디어 매체마다 오르내리는가 싶더니 충격적인 뉴스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연일 쏟아지는 뉴스에 과도하리 만큼 흥분하면서 저마다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지요. 자, 그런데 이 촛불을 등에 업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가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언론 보도들이었습니다. 찬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면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는 것도 코미디인데 그마저도 이 언론 보도들은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특종과 시청률에 쫓기는 일종의 기레기들이 생산해낸 가짜 뉴스들이었습니다. 자, 그 피해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정유라를 그 소스로 사용한 것이죠.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일, 뒤늦게나마 굉장히 잘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